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도 테슬라만 왕따 당하는 그런 장세가 또 펼쳐졌습니다. 다른 주식 다 잘 오르는데 테슬라만 좀 빠졌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아직도 비싸다라는 의견이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테슬라랑 현대의 급커브 반자율주행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전기차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어요. 오늘 3대 지수 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우가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1% 이상 상승으로 마감했고, 나스닥은 1500선을 또 잘 지키면서 0.49% 상승하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은 국채금리 하락에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워낙 땅덩이가 넓어서 하와이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 시간 오후 2시에 중간선거가 마감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오늘 밤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는데요. 아무래도 공화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어요.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는 돈 풀기를 강조하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돈을 푸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감이 있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공화당 승리 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완화되면서 국채금리 하락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러면서 증시는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바이든이 대통령인데요. 민주당 소속 대통령일 때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거나 아니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회를 양분하는 경우 주가는 17% 이상 올랐다라고 합니다. 뭐 50년이 넘은 통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에 따라서 주가가 최근에 잘 반등을 하고 있고요. 내일이죠. CPI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것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간 올해 3월 달부터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채금리 아니라 기준금리를 아주 빠른 속도로 올렸는데요. 연속 4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기도 했죠. 자, 이에 따른 효과가 12월달, 11월달 이번 달부터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CPI 지수가 뭐 7%대로 떨어지면요, 어느 정도 그 금리 인상 효과가 입증이 되면서 시장은 반등하는 분위기로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직도 8%가 넘는 수준의 CPI가 발표가 된다면 12월달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좀 더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테슬라만 빠지는 불편한 장세가 지속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의 일봉 차트를 보면 1500에서 11230에 박스권 장세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도 1500선의 단기 지지 라인을 잘 지켜내고 있는 나스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600선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삼고, 여기서 좀 더 빠지더라도 여기서 빠지는 건 어느 정도 언더슈팅 느낌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신압으로 주식을 잘 모아갈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 현황을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반도체 주식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잘 오르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잘 오르고 있죠. 자,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입니다. 뭐 다우 지수가 1%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 뭐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인데, 역시 테슬라만 유독 2.93% 빠지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따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CEO가 뭐 테슬라의 대표적인 심볼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요새 트위터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테슬라에 좀 소홀하는 모습이지 않나. 트위터가 마이너스 손익을 기록하면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감이 들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뭐 테슬라 주가 아직도 비싸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좀 이따 알아보겠고요. 자, 오늘 중간선거가 끝나면 이제 미국 CPI 지수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중간선거가 펼쳐지고 있는데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하원 의석은 총 435석인데요. 현재 의석수는 민주당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의석수를 보면은 공화당이 214곳에서 우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 민주당은 188석에서 우세만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합지역이 33지역인데 이곳에서 한 4석만 더 확보하더라도 공화당이 우세하니까 공화당이 쉽게 승리를 할 것 같이 보이고요. 다만 상원 같은 경우는 총 100석인데 50대 50으로 현재 양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합지역이 5곳밖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5곳에서 한 뭐 3곳 정도 차지하는 곳이 이제 이기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죠. 아무튼 이때까지는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구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완화될 것 같다. 공화당이 승리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이 좀 더 완화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12월 달에 기준금리도 좀 더 그 인상 속도가 완화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봇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긴축 속도의 완화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긴축에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한 번에 피벗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금리 인상 속도, 그 긴축의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12월 달에 이 기준금리 인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연속 4번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 4번 밟아왔던 미 연준인데요. 이번에 0.5% 인상 확률을 더 크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급가속의 엑셀레이터를 밟았던 게 부드러운 가속, 그러니까 그 가속 스피드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빅스텝의 확률이 52%였는데 12월 달에 빅스텝의 확률이 지금 56.8%로 좀 더 올라가면서 12월 달은 정말 빅스텝의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이에 따라서 12월 달에 산타 랠리, 산타 반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 기준금리의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큰 그림을 살펴보자면요. 자, 12월부터 속도가 줄어들고 내년 봄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 정지가 내년 말까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고요. 금리 인하는 내년 말부터 2023년 12월부터 시작되어서 2024년에 계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2월 달에 빅스텝 50bp 하게 되면 4.5%가 되고요. 1월 달에 쉬고 2월 달에 50bp 상승을 하면 5%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럼 3월 달에요. 25bp 정도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25%로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이 마감이 되고 계속해서 그 금리를 유지하는 수준이 내년에 펼쳐질 것 같아요. 미 연준의 11월 달 금리 인상 FOMC 결과에 따르면 연준 파월 의장은 5% 초반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지켜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5%가 나오면 상당한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금리 인상이 정지될 수 있다라고 여기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선거 이후 2년간 S&P 500의 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면 최근 거의 70년 동안 33% 정도 반등을 보여주었던 게 S&P 500 미국 증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느 정도 기준금리도 다 오르고 중간선거도 끝나면 이런 좋은 결과가 통계값이 있었기 때문에 좀 내년 장을 좀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만약에 2023년 12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그때는 더욱더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 시기에 잘 오르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빠지는 경우가 꽤 많았었어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는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걸 또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 초순이나 중반쯤은 충분히 좀 좋은 장세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는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저 역시 좀 난감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의 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릴 수 있고 현재 그 하락 추세선 하단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장중에 186%까지도 빠졌던 테슬라예요. 하락의 이유를 달 수 있는 게 일론 머스크 CEO의 트위터 인수에 따른 후폭풍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경우는 기관 투자가 비율이 다른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비율이 높고,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중기 투자에 가깝죠.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 하락과 일론 머스크 행보에 지친 사람들이 많이 파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의 역대 MDD 값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최저로 하락했을 때의 그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률이 가장 심했을 때가 60%였어요. 이는 2020년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한 달 동안에 펼쳐진 겁니다. 바로 코비드 상황이 터졌을 때죠. 28일 동안 60% 빠졌으니까 얼마나 패닉셀이 펼쳐졌다는 걸 지금 알 수 있고요. 현재는 53.3% 정도 하락을 했어요. 369일 거의 1년이 넘는 동안 지금 주구장창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리멸렬한 하락이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단기간에 한 달 만에 60% 빠지면 어안이 벙벙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점에 잡았던 사람들이. 근데 계속해서 신압으로 1년 동안 53% 빠지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좀 더 지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역대 두 번째 수준의 MDD 값이고요.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빠졌던 건 2019년이네요. 53.5%고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 기간도 충분히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다 오지 않았나?
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약 7%포인트 하락이 더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고점 대비 60% 하락이었으니까 현재 53% 정도 빠졌으니까 한 7% 정도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7% 정도 빠지면 더욱더 뭐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뭐 50% 넘게 빠진 것도 우리가 견뎌왔는데 7% 빠진 거 더 못 견디겠습니까? 어쨌든 거의 다 온 것 같고요.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이때예요. 코비드 상황인데 지금 이거는 현재 EPS 기준, TTM 기준, PER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 코비드 상황 때 PER이 40대 초반이었어요. 지금도 47, 그러니까 40대 중반 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코비드 상황, 그러니까 60% 하락했을 때 그 밸류에이션을 현재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만 잘 견디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이렇게 1년 넘게 끝없이 빠지는 동안 이제 테슬라 주가에 대한, 테슬라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의심이 많아지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향후 1년 EPS, 향후 1년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 값은 현재 테슬라가 34배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0, 애플이 20, 구글이 16, 아마존이 49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PER 값이 높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싼 주식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하지만 성장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PER 지수를 EPS 성장률로 나눈 게 PEG 지수인데요. 이 PEG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했죠. 자, PER도 낮고 EPS 성장률이 높게 되면은 PEG가 낮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싼데 계속해서 순이익 성장률이 높으면 PEG가 낮게 나오고 이런 주식이 매력적인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주식 그리고 기업은 꿈을 먹고 사는 거니까 역시 EPS 성장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S&P 500 기준, 그러니까 시장의 포워드 PEG 지수는요, 한 1.4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워드 PER이 16.7 정도가 나오는데 뭐 EPS 성장률은 뭐 한 10% 정도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S&P 500 기준 1.4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PEG 지수가. 지금 테슬라는요, 현재 오늘 191불로 마감을 했고 향후 1년 EPS 전망치가 5.68불 정도 됩니다. 이거는 시장 컨센서스예요. 기관들이 보고 있는 정말 보수적인 테슬라 EPS라고 볼 수 있겠고요. 향후 5년간 연간 테슬라 EPS 성장률은 48% 정도가 점쳐집니다. EPS 성장률로 봤을 때는 올해만 해도 한 70%가 넘길 예정인데요. 어쨌든 향후 5년 동안 한 48%가 예상이 되니까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누게 되면 바로 PEG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191불을 5.68불로 나누게 되면은 PER 지수 33.63이 나오고요. 이를 48이라는 EPS 성장률로 나누게 되면 테슬라의 PEG 값은 0.7이 돼요. 자, 그러면은 S&P 500이 1.4인데 0.7이니까 자, 시장 대비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매매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P 500 지수 중에서 테크, 그러니까 IT 기술주에 속하는 PEG 레이션은요 1.6이에요. 당연히 S&P 500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겠죠. 자, 이런 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지금 낮은 PEG를 보여주고 있는 게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비싸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190불대 200불대 초반을 향후 1년에서 2년 동안 유지한다고 하더라도요, 기간 동안 EPS는 계속해서 연평균 뭐 50% 가까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PER 지수가 속속 떨어질 거예요.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보다도 훨씬 더 싼 PER을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게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성장도 같이 보면은 시장 대비 뭐 50% 박인 세일을 하고 있는 게 테슬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힘든 시기에는 제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영상을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 영상은요, 우리나라 영상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FSD가 없죠. 자, 오토파일럿을, 그러니까 반자율주행을 테슬라와 함께 현대차 GV60, 그러니까 최신의 전기차죠. 그거를 비교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보시죠. 자, 이거 이제 윤리갈까 저기 두 군데 가서 얘가 근데 이쪽으로 선택했는데 지금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요거만 잡고서 하겠습니다. 톨게이트를 들어갔는데 지금 자, 자기가 혼자 스스로 통과되죠? 톨게이트를 판단하고 들어갔어요. 엄청 잘 돼요. 이거 진짜 현대차는 내가 50몇 대에서 못할 것 같아요. 50km 넘어서. 제가 최대 62로 맞추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바로 앞에 급커브 구간이 최대 있는데요. 62까지 내가 맞추는데 57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차가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꺾여져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이런 급커브 구간에서도 이게 시속 지금 50km에서 굉장히 60km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커브길이 빠른 굉장히 편입니다. 심한 커브길이에요 이게. 근데 자기가 줄이는 거예요 지금. 줄여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속도를 줄이면서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반자율주행 오토파일럿일 뿐인데 이렇게 주행을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속도를 한번 더 높여볼게요. 이제. 자, 다음은 현대차예요. 똑같은 구간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다른지. 여기서부터 할게요. 지금 현대차 제네시스 로고 보이시죠? 얘는 못 잡네. 자, 일단은 톨게이트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못 잡아. GV80이네요.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겁니다. 직접 이제 운전을 하고 계시죠? 하이패스에서는 얘는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하이패스에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방금 하이패스 구간, 톨게이트 구간을 자기가 알아서 잘 진행을 했죠.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전에 60에다 맞춰놨는데 지금 제가 될는지 안 되는지 똑같이 60인데 자, 제네시스도 지금 60km를 맞춰놨고요. 지금 그 커브 구간 들어섰어요. 자, 자율주행 하고 있는데, 방금 보셨죠? 큰일 납니다 진짜. 아유 이게 지금 이게 파란불이 켜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자, 이렇게 현재도 기술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를 디스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게 뭐 팩트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자, 우리 화성 갈 때까지 투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업의 테슬라의 비즈니스는 이렇게 잘 성장을 하고 있지만 주가는 이렇게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잘 견뎌내면 어쨌든 주가는 여기에 도달할 거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든 하루하루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제가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